잠시만. 어떻게 바꾸냐. 방제 바뀌었나요 혹시? 오케이, 방제 바뀌었다네요. 6분 뒤에 시작할게요.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라만 가. 어떡해
시간 가면 지워질까요? 상처받은 이 가슴 끝내 속상한 일로 현님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아플 거 아 루노님. 지금보다 많이 하긴 하셨던 분들한테 배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갑작스럽게 하는 거라 자 준비되면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아 이 사이트 차트는 그거예요. 그 뭐더라? 트레이딩 뷰. 원래 트레이딩 뷰를 제가 그 핸드폰 어플로만 하는데 한번 웹에서 들어가 보니까 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기가 가장 좋아요. 트레이딩 뷰가. 근데 이게 지금 카톡이 제가 방이 2개, 3개 정도 있는데 예. 혹시 여기 지수님 들어오셨어요? 지수님? 아 지수 6101 지수님이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저 친구는 저랑 그 엄청 오래된 친구예요. 그 PK가 아 30분 됐네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그 미숙할 수도 있고 이 지금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요. 저 컴퓨터를 바꿀 건데 그럼 좀 더 원활하게 다음에 분석할 때 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홍사님. 우선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라기보다 지금 기초부터 제가 시작을 할 거예요. 보니까 그 아예 차트를 안 보셨던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그 지금 하락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는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안 하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차트를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기본 이거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켰어요. 비트코인 차트를 켰는데 우선 이 3시간이라고 설정된 건 여기에 보이는 이 캔들이 보이시죠? 이거 하나가 3시간 봉이에요. 3시간. 이거 하나가 3시간 동안의 추이를 나타내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거를 1분 분 단위로 설정을 하시면 단타 치는 분들이 이런 걸 엄청 많이 보시죠. 분 단위 캔들 하나가 1분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봉은 3시간 봉을 좀 좋아하고요. 예전에는 1시간 봉을 좀 봤었는데 전체적인 그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봉을 보시면 이게 한 주 한 주예요. 한 주 한 주. 예, 차트는 트레이딩 뷰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좀 쉽게 보려고 1시간 봉을 틀어볼게요. 잠시만 잘못했어요 이게. 컴퓨터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다시 3시간 봉으로 바꿔서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우선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어디서 이것들이 횡보했는지를 알면 그곳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이 무슨 구간이냐면 매수 매도가 많이 싸웠던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다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왜 체크를 하느냐. 우선 지금은 상승 전환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고 있는데 상승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저항대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횡보를 오래 했던 구간이나 매수 매도가 많이 싸웠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는 저항대가 돼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지지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매수와 매도가 많이 싸웠던 부분들, 이런 데서는 샀던 사람도 많고 팔았던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면 하락이 막 하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막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팔기 시작해서 다시 사들인 거예요. 근데 또 팔아요. 사요. 다시 여기서는 팔기 시작했고 사들이기 시작했고, 매수와 매도가 많이 싸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락 시에는 지지대가 되고 상승 시에는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예, 화질이 깨지는 거는 카톡이요? 잠시만, 카톡 확인 좀 해볼게요. 카톡을 확인하고 있는데 혹시 진지스타님 카톡 어느 방에 누구신지. 예, 이제 봤어요. 이제 채팅을 이제 봐가지고. 아니, 계속 할게요. 예,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많이 쌓았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저항선이 되고 내려갈 때는 지지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반등이 좀 나오겠다 했던 부분들이 요 부분이었는데, 아까 동전 한입 2번방에서 제가 퀀텀방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됐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쪽 부분들을 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쪽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많이 쌓았죠. 그래서 떨어지면 차트쟁이들은 보통 다 이런 부분들을 봐요. 이런 부분들을 봐서 반등을 어디서 시킬까 했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해서 매수를 이런 데다 걸어놓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아니요, 녹화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예, 녹화는 안 하고 있고요. 이런 데다가 매수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떨출 때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수를 여기 걸자 해가지고 매수를 걸고, 보통 이런 부분들에서 반등이 나와요. 데드캣도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데드캣이다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막 팔았다가 여기서 지금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라는 거는 길게 판 거예요. 판 차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팔았다가 여기서 탁 매수가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 여기 보시면 캔들 끝자락에서 매수가 걸려가지고, 확대라니까. 캔들 끝자락에서 매수가 걸려가지고 다시 약반등이 나왔어요. 약반등이 나왔는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약간의 데드캣이에요. 진짜 약간의 데드캣.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이 저항대와 지지대의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런 저는 주식은 안 했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저항이 나와서 다시 내려 꽂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퀀텀은 조금 이따 봐드릴게요. 퀀텀은 이따 봐드리고, 제가 에이다 오늘 그 요청이 왔었어요. 그 아는 형님한테 요청이 왔는데
그래서 A다 조금 있다가 분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대와 저항선과 지지대의 개념은 다 아셨죠? 혹시 뭐 이해하시겠으면 채팅창에 좀 쳐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게. 아니면 이해가 어려우신 분은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바로 써주시고요. 이해하셨나요? 지지대와 저항선? 예, 이해는 되는데 이해하셨고, 예, 이해는 되는데 그 다음에 말을 해주셔야 제가 알죠. 직접 다른 그래프를 보면 잘 못 찾겠어요. 머리로는 되는데 안돼. 아, 예,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곳이 비었죠. 그쵸? 많은 곳이 비었어요. 안 빈 곳, 이렇게 빽빽한 곳. 빽빽한 곳에 그냥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아, 여기 좀 빽빽하네. 줄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좀 빽빽하네. 됐죠? 현님 되셨어요? 빽빽하네. 예, 빽빽한 곳이 지지대와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되셨죠? 제가 뭐 전문적으로 주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배웠던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좀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좀 중요한 부분으로 할게요. 그림 그리기를 잘해야 돼요. 그림 그리기를. 특히 가상화폐 차트는 좀 상당히 정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상승 추세다, 뭐 하락 추세다, 상승 추세에 뭐 상단부를 맞았다, 하락 추세에 뭐 하단부를 맞았다, 이런 말씀을, 예, 명확한 금액까지 체크할 수가 있어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왜 체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줄을 그었죠. 줄을 끄면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오른쪽에 가격이 나와요. 보시면 14,500불 부근. 루노님 오셨네요. 2번 방이 루노님. 아마 컨텀방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차트를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루노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빽빽한 부분들에 선을 하나 그어놔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을 수 있는 메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트레이딩 뷰 기반의 차트입니다. 트레이딩 뷰 사이트예요. 이렇게 빽빽한 부분을 찾아서 줄을 그어요. 이 빽빽한 부분들이 매수와 매도가 계속 싸웠던 부분들이거든요. 루너님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채팅으로 쳐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되셨나요? 예, 되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줄을 계속 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긋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러 개를 그어야 어느 부분에서 이게 저항을 맞고 내려갈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상승 추세 전환했다고 제가 보는데, 죄송합니다. 상승 추세 전환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빽빽한 부분들에서는 대부분 맞고 떨어져요. 왜냐면 저항선, 여기서 샀던 사람도 있고 팔았던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니까 여기서 판 거예요, 사람이. 예, 여기서 팔아서 어떤 사람은 계속 떠지니까 현금화를 하고 있겠죠. 현금화를 해서 여기서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빽빽한 부분들이 상승장에서는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해요. 뭐 다 하진 않겠지만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매도를 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지대와 아래로 떨어질 때는 지지대, 상승할 땐 저항선.
여기서 떨어질 때는 지지대가 됐고 상승할 때는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만약에 현재 위치가 여기다 이러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그럴 때는 뒤를 가는 거예요. 뒤로 차트 뒤로. 어디서 횡보했지? 횡보 구간이 그나마 여기가 좀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횡보를 오래 했던 구간, 이런 부분들이 강한 지지대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보시면 이 부분하고 반등 올라갔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쵸? 여기서 지지대에 더 맞고 매수세가 나와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매수 매도가 싸웠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다가 내리꽂은 거예요. 하락 시에는 이런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해줘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뭐 돈을 번다라는 표현이 좀 싸보이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해줘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아, 예. 못찍 냉버리님, 예.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장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승장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저항선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도 맞고 떨어졌죠. 자, 이제 매도가 싸웠던 부분들이 저항선 지지선이 된다는, 지지대, 저항선과 지지대가 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를 꼭 알아야 차트 분석하고 차트를 알아볼 때, 차트를 이제 좀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꼭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부분들은. 그리고 자, 한번 이제 그림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락장이었죠. 여기가 하락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몇몇 방들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 한국 비트코인 차트는 하락세를 벗어났는데 아직 미국이나 이런 해외 차트는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유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저 맨날 핸드폰으로만 해가지고 컴퓨터로 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안 나오냐? 하락 추세선을 우선 그어볼게요. 저희가 하락 추세선을 그을 때는 이렇게 고점들 있죠. 올라갔던 고점들을 쫙 연결을 시켜주면 하락 추세선이 나와요.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쵸? 하락 추세선이 나왔어요. 보시면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저의 좀 방법이 들어가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보통 줄을 2개를 꺼요. 똑같이 줄을 2개를 껐습니다. 이렇게 줄을 2개를 꺼서 이거를 평행이동을 시켜줘요. 평행이동을 시켜주는데 어디까지 시켜주느냐,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 근데 이거는 밑꼬리가 너무 많이 달았죠. 그래서 추세선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등들이 나온 구간들에 좀 옮겨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주 넓게 보면 이렇게까지 옮겨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하락세가 크게 나왔을 때 옮겨주고요. 한번 봐볼까요? 어디까지 나왔는가. 아, 이번에도 좀 하락세가 크게 나왔어서 이렇게 옮겨줘도 되겠네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고 고점들을 연결해서 선을 하나 그었고, 죄송합니다. 다시 이거를 똑같이 그려가지고 평행이동을 시켜줬어요. 평행이동을 시켜줬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매수가 매수를 보통 어디서 들어가냐면, 물론 현금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매수를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에 가까워질 때 들어가요. 가까워질 때 매수를 들어가면 보통 반등이 좀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컴퓨터가 좀 이런 부분들이 어디냐면요. 이 평행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 똑같은 줄 고점을 연결한 줄 이거를 하나를 더 그려서 평행 이동을 시켜서 끝자락에다 닿아요. 여기와 가까워질 때는 반등이 좀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야.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왔을 때 대부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컴퓨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바꾸고 싶어요. 이제 됐나요? 좀 움직이죠. 움직이죠. 이제 됐죠. 이 컴퓨터 좀 오래된 컴퓨터라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고점을 연결해서 줄을 하나 끊고 다시 똑같이 줄을 끊고 평행이동을 시킨다. 평행이동을 어디까지 시키냐, 이렇게 끝자락까지. 그것도 좀 이렇게 밑꼬리를 많이 달았던 데보다는 좀 더 두꺼운 부분, 이런 부분들로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매수는 이럴 때 여기에 가까워질 때 들어가는 거다. 가까워질 때 들어가면 반등이 세게 온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좀 더 큰 추세를 한번 봐볼게요. 큰 추세. 4시간 봉으로만 바꿔도 이렇게 추세선이 바뀌어요. 그럼 전체적인 상승 추세, 코인이 우상향이라고 하잖아요. 이 코인이 우상향이라고 하는 증거가 이런 데서 나와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좀 더 상승장은 제가 다시 한번 이따 봐드릴게요. 이번에 지금 이 전체 추세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래 날짜가 나오죠. 날짜가 지금 2017년 5월달 거예요. 이쪽 부분을 2017년 7월이고요 7월 그리고 뭐 9월 이렇게 지금 저희가 12월 달에 대상승장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컸던 부분들입니다. 대하락이 한 번씩 왔던 부분들이에요. 크게 조정들이 왔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저점을 연결을 해요. 저점을 연결을 하면 좀 전체적인 추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점을 쫙 연결해서 이거를 늘려뜨리는 거예요. 쫙 저 끝까지 늘려뜨려요. 계속. 만약에 지금 차트가 이 정도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 늘려뜨려요. 계속 늘려뜨려 놓으면 이게 전체적인 추세가 되는 거고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코인은 우상향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인은 우상향이라고 말을 하는 게, 저점들을 이었을 때 이런 큰 추세선이 나와요. 그쵸? 큰 추세선 안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다시 이런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코인의 추세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어디까지 다음 조정이 올까를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한번 5,500불이 깨지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5,500불이 깨지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컴퓨터가 상당히 느려가지고 저 뒤 추세부터 쭉 이으면은 이 추세가 좀 더 이렇게 완만해질 거예요. 이게 좀 더 완만해지고 그 추세가 아마 5,500불 정도까지 될 건데 그런 추세를 깨버리고 아래로 가버리면 더 이상 코인은 우상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5,500불이 깨지면은 진짜 좀 떠나야 되나, 코인판을 떠나야 되나 하고 저도 컴퓨터 성능 좀 빠져요. PK는 사실 제 친구입니다. PK는 제 친구예요, 제 친구. 예, 11편 됐는데 제 친구예요.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요. 그래서 그 추세가 깨지면은 이제 우상향이라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참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그 지지대 그리고 저항대 그리고 추세선 긋는 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좀 쳐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없으신가요? 여기까지 없으시죠? 이해 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왜 상승 전환이 된 것 같다라고 2월 초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3시간 봉 차트.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그림 그리기를 해서 캔들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아래 보이시는 요것들, 요 뾰족한 요 빨간색과 파란색, 요것들이 이제 거래량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거래량이 터진 것들은 음봉,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하게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선 대부분 하락 트렌드가 나와요. 보시면 여기를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를 좀 잘못 든 것 같은데, 음봉이 길게 나왔는데 가끔 눈속임도 있긴 해요. 가끔 그 눈속임이 뭐냐면 매도를 쳤다가 다시 뭔지 모를 호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 제가 이 궁뎅이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하고 채팅을 좀 자주 하셨던 분들은 궁뎅이 차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궁뎅이 말을 하는데 W 모양의 차트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뭘 잘 봐줘야 되냐면,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놈들이 굉장히 강하게 팔았지만 사들인 놈들이 있다는, 사들인 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매도를 쳤는데 사들이고 있던 세력들이 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왔으면은 조금 의심을 해볼 만했어요. 근데 내려가다가 다시 사들인 놈들이 나왔어요. 사들인 놈들이 나와서 이 W 궁뎅이 모양의 차트를 그린 다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죠. 상승세를 전환하고 다시 이런데 보시면 다시 이렇게 강한 빨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내리꽂았어요. 내리꽂았는데 여기는 이쪽 부분하고 좀 다른게, 이렇게 사들인 부분들이 있지만
사들였는데 더 내리꽂았어요. 이 부분보다 더 내리꽂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갔고, 이 부분도 보시면 여기서 다시 사들였죠. 여기 이 부분에서 다시 사들였는데 앞에 보시면 조금은 횡보를 한 구간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신고가가 경신이 됐기 때문에 지지대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지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이런 부분. 물론 횡보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횡보한 구간이라 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다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들였던 세력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많이 속으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랑 같은 그 소그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한 8명 정도 그 들어가 있는 그런 방이 있거든요. 그 방 분들은 대부분 한 요 정도쯤에서 이제 끝났다, 상승장 끝났겠다 했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하면서 막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퀀텀 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 전략 매도를 했었어요. 사실 비트코인 차트만 보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아마 다른 지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과매수 구간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많이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조 지표를 잘 안 봐요. 왜냐면 보는 것도 물론 어려울 뿐더러 몇 번 보려고 했는데 사실 좀 저랑 안 맞아서 저는 차트와 거래량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반등을 하면서 여기까지 막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 악재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뭐 이제 쭉쭉쭉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또 궁뎅이 차트가 한번 나옵니다. W 차트가 나오고 다시 반등을 막 해서 올라가요. 근데 반등을 해서 여기까지 만약에 차트가 완성됐을 때에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뭘 찾냐, 저항대를 찾아요. 아까 초반부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항대를 막 찾을 거예요. 그럼 어디 찾아보자 하면은 매수와 매도가 많이 싸웠던 부분. 잠시만요. 이 컴퓨터가 똥컴이어서 빨리 바꿔야지. 이 부분에 이렇게 줄을 줄을 쫙 그었을 거예요. 매수와 매도가 많이 싸웠던 부분. 그럼 여기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했고, 만약에 예측을 잘 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파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운이 없게도 언제 추락을 했냐면, 제가 이전 그러니까 원래 항해사인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딱 요때 제가 추락을 했어요. 요때 추락을 해서 가격들을 보는데 뭐 내리받고 올라갔다 하다가 뭐 어디 보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세를 제가 이메일로 받아보긴 했어요. 이메일로는 받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메일만 받아보고 한국에 도착하니 가격이 어디였냐, 요 정도 부분이 됐을 거예요. 제가 요 정도 부분이 돼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존버하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맞아요. 와이파이 안 터질 때, 출항 중일 때 그때였어요. 한국 돌아보니까 딱 요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휴가를 한 2일쯤에 받았는데 2월 2일쯤에 받았는데 2월 2일 한번 차트를 볼까요? 더 떨어졌어요. 요 정도 왔을 때 제가 이제 한국에 따온 거예요. 일단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고, 아버님 이미 뭐 퀀텀 시세는 다 끝났고. 근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언제냐면 저희 미국에서 가상화폐 청문회 한다고 막 했을 때 이제 테더 이슈가 터졌을 때예요.
이 차트가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의 그 심리들이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상승세일 때 요런 심리들이 부딪혔던 이런 부분, 이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부분들에서 한 번은 내리꽂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것들이 다 저는 심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 여기서 좀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추가 자금을 투입하고 제가 더 매수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상승 추세선, 물론 저 앞에까지 상승 추세선을 그리면은 이 추세가 좀 더 완만해요. 그래서 더 아래일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뭐 5월 정도부터 해서 상승 추세선을 그렸을 때 이 정도에서 닿았어요. 이 정도에 닿는데 앞으로 쫙 가보면 이런 부분들의 지지대를 저희가 그릴 수 있어요. 딱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아, 똥카메라 굉장히 느립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컴퓨터 바꿀게요.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횡보한 구간이 있어요. 횡보한 구간이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대상승장 중에는 그나마 좀 오래 횡보를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굉장히 강한 지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그리고 이런 하락 트렌드의 하단과 거의 겹치죠. 하단과 거의 겹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락 트렌드와 마주쳤을 때는 대부분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를 물론 지금 요 트렌드를 제가 복사해서 아래다 붙였어요. 근데 아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많이 달았을 때는 별로 신뢰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요거를 요 정도까지만 한번 옮겨볼게요. 요 정도까지.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하락세에서는 만약에 음봉을 더 꽂아서 내려가면 이 아래쪽 추세선을 좀 더 옮기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어느 정도까지 또 반등이 나오겠다가 보여요. 처음에는 절대로 이 하락 트렌드 이 구간, 이 폭이 완성이 안 돼요. 왜냐면은 언제까지 내리꽂을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게 겹쳤던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쳤어요. 상당히 많이 겹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터졌죠.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제가 제 지인들하고 몇몇 분들한테는 이번에는 세력들도 좀 당한 것 같다, 기존의 코인 세력들이 좀 당한 것 같다라는 말을 좀 했었는데요.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뭐 8월 1일 저희 비트코인 하드포크 관련 이슈 때 상승장, 그리고 중국발 악재 이후 상승 전환 때와는 지금 조금 달라요. 추세가 조금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을 터치면, 여기 파란색 거래량 이렇게 보이시죠? 거래량 터진 부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으면 보통 여기 저점 정도에서 더블 버텀, 그러니까 궁뎅이 차트를 그리고 상승세로 전환을 했어요. 횡보를 좀 더 한다든지. 근데 이번엔 좀 더 특이하게 여기서 매도가 더 나왔어요. 매도가 더 나왔는데 다시 이 부분, 제가 상승 전환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에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파란색, 초록색 거래량이죠. 초록색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변환을 했어요. 그쵸? 이것 때문에, 이 거래량 때문에 제가 상승세로 전환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이 앞쪽 부분 거래량이 요 정도예요. 잠시만요. 트름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쪽 부분, 이 음봉이 엄청 많이 꽂았을 때 이쪽 부분의 거래량이 앞에 여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얘네들을 다 합치면 엄청 많아요. 그럼 매도세가 엄청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쫙 갔을 때
매수세가 이만큼 나왔는데도 내리 꽂았어요. 여기 잘 보시려나 모르겠네. 보이시면 어떤 세력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빡 쳐 올렸어요. 여기서 매수를 겁나 했어요. 겁나 했는데 돈이 더 많다거나 아니면 코인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이 여기서 하방 숏을 때려버린 거예요. 숏을 막 때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빨간색 거래량들이 터져 있죠. 숏을 막 때렸는데 다시 여기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양만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초록색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아마 그 매집 혹은 사들인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만큼의 음봉들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매도한 거래량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매수한 거래량은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도 이만큼 있었지만 여기서도 이만큼 나왔는데 여기서도 계속 매수 거래량이지 매도한 거래량들이 안 나왔어요. 매도한 거래량. 만약에 여기서도 대하락장이라기보다는 큰 하락 추세로 빵 내리꽂으려면 이렇게 큰 거래량들이 필요해요. 코인을 제가 시작한 이후부터 사실 손해를 좀 많이 봐가지고 차트에 좀 많이 매달렸었는데, 그러면서 뭐 물론 지금은 복구도 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했지만 그때 느꼈던 게 이 거래량은 속일 수 없어요. 근데 차트는 속여요. 차트는 속일 수 있으나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 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해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수 거래량들은 있는데 매도 거래량이 없다. 오히려 지금 매수와 매도가 거의 비슷하죠. 그럼 여기서 사들인 요놈들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 제가 아까 퀀텀 1번 방에 아마 조정이 좀 올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퀀텀 방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동전 방이었나? 그랬던 거. 동전 방 같네. 거기다가 제가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있는 단타 계좌를 다 현금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락 추세선, 아까 저 위에서부터 저희가 그렸던 하락 추세선, 이 추세선 지금까지 한 번도 닿았던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추세는 제가 이 두 개의 고점만을 보고 그린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거의 닿았죠. 보통 보면은 저 말고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혹은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매도세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인 요인이고, 또 차트를 봤던 사람들이라면은 분명 매도세가 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12,000불, 제가 12,000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정도 부분에 제가 12,000불을 뚫어야 비트코인 해외 차트가 하락 추세선을 벗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큰 하락 추세선을 컴퓨터 진짜 똥컴이네. 잠시만요. 큰 하락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이때는 12,000불이 하락 추세선의 끝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뛰어넘는다 그랬으면은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고 다시 횡보장이나 아니면은 상승 트렌드가 나올 거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2,000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이 이 위치죠. 지금 이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부분을 뚫어주려면은 11,000, 이게 정확한 차트는 아니니까, 정확한 줄은 아니니까 11,400불 정도를 뚫어주면은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 추세다라고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개개인이 판단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요런 부분들에서는 이 하단부와 반대로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락 추세선, 하락 트렌드에서 고점 두 개를 연결시킨 하락 추세선을 하나를 더 긋는다. 그리고 그걸 이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런 선들까지 평행 이동을 시킨다. 보통 이런 부분들에 가까워지면 매수세가 나올 수가 있다. 반대로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에 가까워지면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매도세가 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다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텀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상하네. 좀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교회를 가가지고 뭐 차트를 많이 보지 못했지만 몇 번 봤거든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횡보를 했던 구간, 횡보라기보다 매수와 매도가 싸웠던 구간, 겹치죠. 겹치는 구간 들이 있기 때문에 아, 곧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좀 이렇게 옮겨보면 그쵸? 곧 나올 수도 있다.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애매해요. 너무 애매해. 찔끔 나왔어. 찔끔. 그쵸?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또 우리가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수렴. 보통 이 저점들을 또 연결을 해줘요. 근데 요 부분들은 반등이 심하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요런 부분들 있죠.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저점을 연결을 해줘요. 저점을 연결 쫙 하면 대부분 이렇게 하락세와 상승세, 상승세 시의 하락 저점들, 그리고 하락세 시의 고점들을 연결한 이런 부분들에 삼각수렴을 자주 해요. 삼각수렴. 삼각수렴이 뭐냐? 삼각형에 수렴을 한다. 이게 삼각수렴이에요. 많은 분들이 삼각수렴한다 라고 하는데 차트를 안 보셨던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게 삼각수렴이고, 보니까 주식 차트에서는 굉장히 좀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뭐 하락세에서는 상승 전환을 좀 많이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코인 차트는 보면은 삼각수렴을 하고 물론 상방으로 트는 경우, 하방으로 트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또 횡보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길 뚫어주면 좋다고 판단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려보면 삼각수렴해서 횡보만 해줘도, 이 하방으로만 안 뚫리고 횡보만 해줘도 하락세를 벗어나요. 이 하락 추세를 우리 캔들들이 벗어나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멋진 앵벌이 제가 진짜 컴퓨터 좀 바꿀게요. 횡보만 해줘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횡보만 해줘도 좋다. 왜 횡보만 해줘도 좋냐면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 추세를 벗어나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른 트레이더들이 보고 이거 하락 추세 벗어났네 하고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매수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참으로 특이한 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매수가 터지면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는데 이렇게 내려간 부분,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많이 그린 부분, 이게 좀 달라요. 뭐랑 다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그리고 9월 그 상승 전환 시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팍팍팍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렇게 박스권을 좀 많이 그려요.
왜 박스권을 그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에 있는 애들을, 죄송해요, 제가 자꾸 트림이 나와서 잠시만요. 이런 부분들을 물량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물량을 해소시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박스권을 그리는 거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저는 지인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이거 진짜 정신병 걸리겠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아직은 하락 그 추세선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 말고 몇몇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기존에 방송을 하셨던 분들이 하락을 좀 점치셨을 수도 있어요. 뭐 H모분도 그랬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하지만 이 거래량을 본다면 여기서는 상방으로 틀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방으로 틀겠다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죄송해요, 버퍼링이 너무 걸리네. 이렇게 큰 추세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추세를 그려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저점을 연결하는 거, 그리고 요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자, 옮겼을 때 확대를 해보면 요 방향에 상승 추세선이 그려져요. 근데 이게 3시간 봉이기 때문에 날짜를 보시면 2월 6일부터 2월 18일이에요. 그러면 12일 동안 죄송해요, 진짜 저도 빡쳐요. 죄송해요, 저도 이 마우스 움직이는 게 너무 빡쳐요. 다 같이 빡친 상황이에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체적인 하락 추세선 안에서 2월 6일부터 2월 18일 요 부분까지 다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세선을 그려주고요. 그러면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단타나 소위 말하는 뭐 스윙이긴 한데, 스윙이라기보다 아무튼 그냥 단타라고 표현을 할게요. 단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었죠. 이거를 복사해서 제가 위에다 똑같이 그렸어요.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닿으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위쪽에 닿으면은 다시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보시면 추세가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왜냐면 다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 추세가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전엔 추세가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요 정도 됐을 건데, 뭐 아래 것까지 그었으면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럼 이 점에 가까이 오면은 매수 시점. 코캠 대표로 독거미 챔턴이 누구세요? 독거미 챔턴이 누구시지? 예, 아무튼 램이나 CPU 이런 거 제가 꼭 구비하겠습니다. 요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이런 추세에 닿았을 때 저희가 매수를 들어가면 돼요. 잘 보시면 혹시 여기 매수를 들어갔는데 실패했다, 내리고자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봐주는 거죠.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는 점, 아래 꼬리가 달리면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 이게 3시간 봉이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고, 6시간만 한번 좀만 버텨보자. 버텼으면 조금씩 추세가 나왔네. 그러면 이 단기 속에서도